안녕하세요. 저는 34년 동안 급식만 먹은 교육 현장 전문가, 지난달까지도 원주 혁신도시에 있는 봉대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17년차 선생님 백스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 심판, 민주당 지지, 그리고 저희 영입 인재들을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미 너무 훌륭한 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강연 시간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고요. 네, 17년 차 교사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겠습니까? 하지만 더 이상 가르칠 게 없고요. 저는 오늘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국회에 입성하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간단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어려 보이죠? 근데 사실 새 아이 엄마입니다. 제가 26살의 나이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지금 큰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이 되고요. 둘째 4학년, 막내는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합니다. 제가 아이를 기르면서 겪은 경험과 느꼈던 점들, 깨달은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인스타툰을 그려서 연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아이들이고요. 네.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 자유롭게 헐헐 날고 싶었다. 아이들이 크면 자유를 찾아야지 생각하며 견뎠는데 지금의 소중함을 알고 나니 아이들이 떨어지려는 날 구해준 것은 아닐까 싶다. 비혼과 딩크가 대세인 시대에 아이를 셋이나 낳아 뼈가 삭지만 얻은 것도 많다. 아이들을 위해 내 그릇을 넓혀야만 했고 거기에 좋은 것들을 담았다. 누구의 부모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고 싶었다. 그런데 누구의 부모라는 이름도 수많은 나 중에 하나였다.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다. 전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보고 전보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전보다 인내하고 배려하였다. 그래서 조금 더 행복해졌다. 아이들의 탄생과 함께 나도 부모로 재탄생하였다. 새롭게 거듭나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다. 억지로라도 자신의 그릇을 넓혀야만 했던 모든 부모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그런데 이제 그만 커지고 싶다. 충분히 커진 것 같다. 네, 이제 그만 낳고 싶다는 뜻입니다. 네, 저는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렇게 더 단단하고 멋진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들을 겪는 이유들이 내 아이를 더 잘, 훌륭하게, 행복한 아이로 키우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지금 제 세 아이들은 매우 행복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저출생의 시대, 양가 도움 없이 저희 부부 홀로 세 아이를 제가 육아휴직 5년 하고 다 제 손으로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저는 육아휴직까지 17년 차, 정확히는 15년 4월 28일 경력의 교사입니다. 네, 저는 교직이 적성에 굉장히 잘 맞는 천상 선생님이라고 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매우 행복해 보이죠? 네, 한 번은 아이들에게 명언 숙제를 내줬어요. 너희가 마음에 드는 명언을 하나 조사해와라 했을 때 제 가장 기억에 남는 명언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내가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명언을 조사해온 친구가 부모님이 서로 헤어지셔서 아버지랑만 살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평소에 우울감을 좀 많이 보이는 친구여서 제가 이 명언이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를 꼭 안아주면서 넌 꼭 행복해질 수 있어. 그리고 네 덕분에 선생님도 마음먹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다.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이후로 저는 더욱더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졌고요. 그동안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늘 실천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행복해 보이죠? 네. 제가 인재 영입식을 마치고
때까지 저희 반 아이들이랑 학부모님들은 전혀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급하게 결정을 내렸고요. 그 인재 영입식을 보고 나서 보내줬던 저희 반 아이들의 카톡입니다. 선생님, 이제 정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사 출신으로 이제 힘써보려고 해. 그랬더니 와, 이루고 싶으시면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희 엄마도 인터뷰 보고 같이 우셨어요. 한 해 동안 저희 선생님이셨던 분이 정치하신다니 감동이네요 하고 응원해주는 메시지들이 여러 개 왔습니다. 제가 힘들 때 지금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때도 이 카톡을 꺼내보곤 합니다. 이렇게 교실을 사랑하는 제가 왜 사직서를 내고 정치계로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육개혁이 절실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경쟁에 내몰려서 영혼이 말라가고 무기력해지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에 신음하고 불안해합니다. 교사들은 교권의 추락으로 고통에 신음하다가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 수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강원교사노조를 창립하였고 각종 현안에 대응하면서 단체교섭도 맺고 정책협의회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정치 기본권이 없습니다. 정당에 가입도 안 되고 정치 후원금도 내지 못하고 본인이 휴직하고 정치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 과정에 현장 교사의 시선이 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학교는 교육 외적인 것이 교육적인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육 전문성 있는 입법으로 학교를 바로 세우고자 큰 각오로 사직을 하고 정치에 입문하려 합니다. 교육 전문성 있는 입법으로 학교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안전하게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저를 응원해주는 저희 반 아이들을 생각하면 저는 그 아이들의 평가가 가장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정치, 더 좋은 세상을 만든 정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사가 50만 명인데 왜 백승아 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제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이다.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이라도 하라고 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조직된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민주시민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이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일깨운 실천가입니다. 2017년 원주 지역에 타 지역에 있는 폐 타이어, 폐 플라스틱을 돈 주고 사와서 거의 1000톤에 가깝게 하루에 1000톤에 가깝게 태우려는 SRF 발전소, 일명 쓰레기 발전소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세우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민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고 사업자를 위한 것이었죠. 제가 이 위험성을 맘카페에 알리기 시작했고 이 겨울에 저희 막내입니다. 지금 초등학교 입학하는 막내가 돌도 안 됐을 때 아기띠를 하고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보신 원주 특히 어머니들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아기를 안고 1인 시위를 하는 사람은 사실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게 뭐야 하고 지켜보시다가 함께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1인 시위를 하고 국회의원을 찾아가고 시의원을 찾아가고 시장과 간담회를 하고 집회도 이렇게 4번이나 열었습니다. 몇 년간의 싸움 끝에 결국 쓰레기 발전소는 무산됐습니다. 엄마들의 힘을 모아서 원주 지역 시민운동의 역사를 새로 썼다. 전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을 하면서 새 카페가 필요해서 만들었고 그 카페가 지금은 69,000명의 원주 파랑맘 카페가 되었습니다. 원주 지역의 유명한 원주 파랑맘 카페의 탄생 배경이 바로 이것이고요. 제가 바로 그 카페를 설립한 넓고 깊게 백승아입니다. 제가 카페를 만들고 엄마들과 수다만 떤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면 그릇에 고기가 담겨 있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용기를 들고 갈 용기를 냅시다 라는 슬로건으로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고 용기를 들고 가서 장을 보는 캠페인도 벌였었고, 코로나 시국에 너무 자영업자들이 소상공인들이 힘드시니까요, 두레장터를 열어서 서로의 보험이 되어주자 우리,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게시판도 만들어드리고
지금까지도 자기 홍보의 날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홍보의 장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포장 제로 라이프 캠페인도 벌였고요. 제가 이 산타맘이란 행사를 만들어서 원주 지역 모든 보육원에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신청 목록을 받고 회원들과 1대1 매칭을 해서 다 선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김장을 회원들과 함께해서 다 나누어 드리는 활동도 해왔습니다. 이건 제가 19살의 보육원생에게 썼던 편지예요. 너무 길어서 간단히 몇 줄만 보자면 이 친구가 앞으로 사회에 나갈 텐데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 그것을 걱정해서 제가 편지를 썼는데요. 학생, 겁이 나서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이 못 해보고 주변 상황이 얽매였는데 나는 학생은 그러지 않길 바란다는 내용이에요. 어렸을 때 움츠러들었던 내가 그 에너지를 응축했다. 지금 팍 에너지를 내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마법의 주문은 제가 저희 반 아이들에게 아침마다 들려주는 주문인데요.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난 내게 만족한다. 난 내가 좋다. 난 잘할 수 있다. 내가 못해도 괜찮다. 이 이야기를 매번 주문처럼 외우면 학생들이 그날의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도 주문을 걸어주었더니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저 누구입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제가 될게요. 라고 문자를 받고 그날 정말 많이 울컥했었고, 난 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펭귄은 특이한 습성이 있다고 해요. 한 명이 바다에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들도 다 같이 뛰어듭니다. 그럼 우리 퍼스트 펭귄이 되자라고 슬로건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저는 퍼스트 펭귄이 되어 원주 시민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또 제가 첫 번째 펭귄이 되어서 우리 민주당을 위해 새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와우! 네,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제가 이렇게 파랑맘을 통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여기에 계신 송기현 의원님께 표창장도 받았습니다. 네. 자, 무엇을 할 것인가? 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저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하십니다. 과학고, 예고, 기술고를 만들자고 하셨었죠. 이미 다 있는데요. 네, 만 5세, 갑자기 조기 입학해라. 난 영유한 집에만 있는 줄 알았다는 등, 갑자기 킬러 문항 배제하라고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우리 이조 장관님은 본인의 입시를 대통령께 배운다는 그런 말씀도 하셔서 꽤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졸속, 불통, 무능! 이 정권은 이 세 가지 말로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세한 정책 이야기는 다음으로 미루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정치에 입문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큰 줄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성장하는 교육을 만들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배움을 통해 성장하고 배움 자체가 즐거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배움이 성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30년이 넘은 이 수능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 수능 체제는 아이들의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평가로 전환해야 되고요. 우리는 누구나 무의식 중에 줄 세우기가 공정하다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다수의 학생들이 수업권을 보장받으려면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현재의 상황은 꼭 시정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만들고 싶습니다. 교사들의 행정 업무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육 외적인 것, 방과 후 학교, 학교 폭력, 돌봄, 이제 늘봄까지 교사들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질 높은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생 국가이면서 노령화된 국가입니다. 평생 돌봄이 필요합니다. 국가, 지자체가 합심하여 평생 돌봄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자,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 들어보셨죠? 저는 이제 저출생 시대에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온 나라가,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토크 콘서트의 주제가 바로 사랑과 미래인데요. 교육만큼 이 말에 어울리는 게 없다고 생각해요.
바로 교육이 사람을 길러내고 이 사람이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사람과 미래를 보고 교육을 떠올리시는 분을 아직 못 배웠습니다. 교육 경시 풍조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이들을 현장에서 가르쳐온 저는 이 교육 경시 풍조가 너무 속상하고 슬픕니다. 제가 꼭 국회 입성에 성공해서 교육을 바로 세우고 우리나라 미래 희망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